자, 수의상 돌연변이의 원인은 그 감수 분열 과정상 염색체의 비분리에서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감수 분열이 1분열하고 2분열이 있는데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경우, 그 다음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는 경우에 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원인을 살펴보면 감수 분열에서의 염색체 비분리라는 점이죠.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인데, 이제 그림을 바로 갖고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의 무슨 분열 과정이, 감수 분열 과정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지. 왜? 여기서 뭘 시켰을 때, 비분리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정상의 감수 분열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비분리 과정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정상의 감수 분열 과정은 항상 체세포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그치? 남자든 여자든, 그치? 핵상은 몇 N짜리? 2N짜리고, 이 안에 전체 염색체 수는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46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됐지? 현재 복제전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럼 46개 중에서 한 쌍의 상동 염색체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됐지? 이때 상동 염색체 중에서 성 염색체가 아니라 상 염색체 2개만 보여준 거고, 이거를 몇 번이라 가정할 거냐면 21번 염색체로 가정을 하고 갈게요. 됐지? 46개 중에서 2개만 보여준 거야. 됐지? 그럼 감수 분열이 일어나려면 이놈을 뭐 시켜야 돼요? 복제시켜야 되겠지? 그럼 복제가 되면 홀쭉이 상태의 염색체가 복제가 돼가지고 무슨 상태가 돼요? 뚱땡이 상태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쪽에서 뭐가 나와서 방주사가 나와서 정확하게 무슨 염색체를 분리시키게 돼요? 상동 염색체를 분리시키게 되고, 그러면 21번 뿐만 아니라 다른 염색체들도 상동 관계가 전부 다 뚱땡이 형태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각 세포에는 상동 염색체 관계가 사라지면서 핵상이 뭘로 바뀌어요? N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감수 분열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것도 핵상이 2N이고 전체 염색체 수는 몇이 돼? 46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놈은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돼? 23개 되고, 이것도 23개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된 걸 찢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쪽에서 역시 뭐가 나와줘가지고 방주사가 나와줘서 염색 분체를 찢어내게 되면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첫 번째 뚱땡이가 홀쭉이 상태로 찢어 들어가고, 이놈도 무슨 상태로? 홀쭉이 상태로 찢어져 들어가고, 핵상 뭐가 돼요? N이 되고, 이것도 N이 되고, 이것도 N이 되고, 이것도 N이 되는 거지. 전체 염색체 수가 몇이 돼요? 23개 되고, 이것도 23개 되고, 이것도 23개 되고, 이것도 23개 되는 거지. 됐지? 기본적 감수 분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염색 분체 수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즉 복제전 상태의 염색체는 아직 뚱땡이가 아니라 홀쭉이지, 복제전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 수는 그대로 몇 개로 가면 돼요? 46개로 가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는 복제가 끝났으니까 92개로 보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럼 여기는 아직 뚱땡이 상태지, 몇 개요? 46개씩, 여기도 46개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홀쭉의 상태니까 23개씩, 그 다음 23개씩, 그 다음 23개씩, 역시 23개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되지. 상하고 성을 구분할게요. 상성. 그럼 여기 46개 중에서 상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4개 있고, 성 염색체가 2개 있지. 이때 남자라면 XY 조합으로, 여자라면 XX 조합으로, 됐지? 그럼 이것을 염색 분체로 나눠서 해석을 할게요. 그럼 어차피 염색체 하나다, 전부 다 홀쭉의 상태니까 염색 분체 수는 그대로 몇? 44 플러스 2로 가면 되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이놈은 복제 후 상태라 아직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지? 몇이에요? 44 플러스 2인데 홀쭉이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뚱땡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염색 분체 수가 88 플러스 4로 가겠지, 됐지? 그러면 이놈의 상 염색체 수는 이놈의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몇? 22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22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염색 분체 수를 세보면 염색체 하나가 전부 다 무슨 상태니까? 뚱땡이 상태니까 44 플러스 몇이 돼요? 2가 되고, 이것도 몇? 44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이거로 가볼게요. 그럼 얘는 23개 중에서 상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2개, 성염색체 하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홀쭉이지만 여기는 무슨 상태? 여기는 뚱땡이지만 여기는
홀쭉이 상태니까 염색 분체수는 그대로 몇? 22 플러스 1로 가면 되는 거죠. 그치? 나머지도 전부 다 22 플러스 1, 22 플러스 1, 22 플러스 1, 염색 분체수도 똑같은 개수로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정상 감소 분열 과정이고, 이거 자체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야 되지. 왜? 이걸 뭐 시킬 거니까? 비분리시켜 볼 거니까. 그러니까 정상 감소 분열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걸 쫓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제 혹시나 내가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 숫자를 지금 못 쫓아오겠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정상 감소 분열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분리로 넘어야 되는 거.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를 한번 시켜볼 건데,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배웠지만 이때 비분리되는 과정이 몇 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어요? 1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고, 그 다음 2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지.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이제 따로따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과정과 결과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할 건데, 첫 번째 무슨 염색체를 비분리시켜 볼 거냐면 상염색체를 비분리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체세포 하나당 상염색체는 몇 개가 있어요? 44개 있는데, 이 44개를 다 비분리시키겠다는 뜻이 아니지. 몇 개만? 한 개만 비분리시킬 거예요. 성염색체도 몇 개 한해서만? 한 개 한해서만 비분리시켜줍니다. 됐지? 이제 2개 이상 비분리시키는 과정은 나중에 고난이도라, 그건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기출형으로 한번 풀어낼 거예요. 일단 우리는 1학년이니까 한 개 한 개씩 비분리 한번 시켜볼 거고, 그 다음 이러한 상염색체 비분리든 성염색체 비분리든 이게 몇 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어요? 1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지? 그지? 그럼 1분열 때 비분리되면 2분열은 무슨 분리로 갈 거냐면 정상 분리로 갈 거예요. 만약에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 몇 분열은 정상 분리로 갈 거예요? 1분열은 정상 분리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과정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들이 나오겠지? 이 결과들은 머릿속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충분히 뭐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결과를 외워야 돼요. 됐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 생각하면서 외워줘야 나중에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져요. 됐지? 남들 결과 바로 생각하고 해석할 때 본인은 과정 할 때 남들이 이미 다 문제 풀었단 말이야. 됐지? 문제 속도의 면이니까 과정 충분히 연습하고 결과를 빠르게 유도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됐지? 대표적인 이제 사례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정상 감소 분열이었고, 항상 정상과 비교해 보면 돼요. 첫 번째 1분열이야. 1분열 무슨 염색체를 비분리시켜 볼 거예요? 상염색체를 비분리시켜 볼 거고, 이때 모든 상염색체를 비분리시킬 게 아니라 이 상염색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번에 한해서만 21번에 한해서만 비분리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분열에서 비분리 됐다는 얘기는 이 분열은 무슨 분리로 가겠다는 얘기냐면 정상 분리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복제가 됐고 여기서 상동염색체를 나눠야 되지. 근데 일부 상동염색체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 들어간다면 이 분열에서는 정상 분리란 뜻은 이때 염색체가 몰려 들어올 때는 어차피 뚱땡이로 몰려 들어올 거 아니야. 이 뚱땡이에 대해서 홀쭉이로 만드는 것들은 정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됐지? 일단 복제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21번 염색체가 그림상 이렇게 무슨 상태로? 뚱땡이 상태로 이 가를 만들었겠지. 그러면 양쪽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방추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몇 번에 한해서만? 21번에 한해서만 방추사가 한쪽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21번에서만. 그러면 이 세포의 상태를 좀 더 확대해서 관찰하면 이 안에는 상동 관계인 염색체들이 전체적으로 몇 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2가를 형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쪽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방추사가 모든 이가 염색체들에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야 돼?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만약에 이 염색체가 몇 번이나 가정하면 21번이나 가정하면 여기에서만 방추사가 하나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럼 이걸 양쪽으로 찍게 되면 상동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다가 몇 번만? 21번만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 21번에 한해서만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뭐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정상과 비교해보면 원래 21번은 뚱땡이 상태로 몇 개씩 가져야 돼?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이쪽에서 21번이 몇 개 있어버려요? 2개 있어버리지. 그럼 정상보다 몇 개 많은 거야? 1개 많은 거지. 그치? 얘는 정상보다 몇 개 적은 거야? 1개 적은 거죠. 그래서 핵상으로 따질 때는 정상보다 몇 개 많구나? 하나가 많구나.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 염색체 흐름을 여기 그림 전체 그림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돼. 됐지? 그러면 원래 정상의 n짜리면 전체 염색 채소가 몇 개 해야 되는데 23개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들었지? 몇 개 되는 거야? 24개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원래 정상적으로 몇 개인데 23개인데 하나가 부족한 몇 개가 22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숫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21번에 한해서. 그러면 이 분열은 무슨 분리로 갈 거야? 정상 분리로 갈 거예요. 그럼 이 분열 때 정상 분리란 얘기는 뚱땡이를 정확하게 뭘로 찢어내겠다는 얘기. 홀쭉이로 전부 다 찢어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21번 뚱땡이들이 전부 다 찢어져 가지고 생식세포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여기는 아예 몇 번이 없어요? 21번이 아예 없는 경우죠. 됐지? 그럼 이게 찢어지면 첫 번째 뚱땡이가 찢어지면 이렇게 홀쭉이 상태로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뚱땡이가 찢어지면 그 다음에 홀쭉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정상과 비교해 보면 역시 21번은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얘는 몇 개를 갖는 거예요? 2개를 갖는 거죠. 여기는 아예 21번이 없는 거고. 그러면 핵상 뭐가 돼? 이거는 n 플러스 1 이거 n 플러스 1 이거는 n 마이너스 1 이거 n 마이너스 1이죠. 됐지? 또 주의할 점, 여기 그림에 염색체를 표현하지 않으니까 여기 세포에는 아예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몇 번만 없는 거예요? 21번만 없는 거예요. 됐지? 그럼 전체 염색체 수를 따지면 이거 몇 개? 22개고, 이것도 22개고, 이거 24개고, 이거 24개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정상이니까 2에는 몇이 되고? 46이 되는 거고. 됐지? 이 성상 구분해 볼게요. 여기 상염색체 정상적으로 몇 개 들어가 있어요? 44개. 성염색체 2개 들어가 있지. 됐지? 그럼 여기는 항상 정상과 비교해. 됐지? 21번이 몇 개 많은 거야? 하나가 많은 거지. 그렇지? 그럼 원래 정상적이라면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22개에다가 성염색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번이 몇 개 더 많은 거야? 하나 더 많으니까 상염색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23개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21번만 비분이 된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가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상염색체 문제니까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몇 개를 가져? 하나를 갖지? 그럼 전체 염색체 수를 따지면 몇 개 있어요? 21개. 무슨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몇 번만 없는 거야? 21번만 없는 거야. 이게 됐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수를 세볼게요. 여기 세포 내의 염색체 상태는 염색체 하나당 홀쭉이 상태야, 뚱땡이 상태야? 뚱땡이 상태니까 염색 분체 수는 염색체 수의 몇 배 되겠어? 2배 되겠지. 그럼 전체 염색 분체 수는 44개고, 이때 상성 구분하면 41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염색 분체 수가 48이 되고 상성 구분하면 46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를 유도해낼 수 있으면 염색 분체 수는 당연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뚱땡이고 여기는 무슨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홀쭉이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24개 염색체가 전부 다 홀쭉이잖아. 그럼 염색 분체 수는 몇이 돼? 24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때 성염색체 몇 개 있어? 성염색체 하나 있고 상염색체 23개 있지. 그럼 이때는 염색 분체나 염색체 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똑같이 해석하면 되지. 됐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나오겠는데 이거 하나 볼게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염색체 수가 22개면 이때 염색 분체 수는 몇이 돼? 22개가 되는 거고 상염색체 몇 개 있어요? 21개. 성염색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됐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에는 46개를 갖고 있는 체세포야. 여기에서 몇 분열 비분리 시킬 거예요? 1분열. 상염색체 몇 번에 한해서만? 21번에 한해서만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일단 핵상의 종류로는 몇 종류? 2종류지 뭐. n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n 플러스 1이면 정상보다 몇 개 많다는 얘기야? 하나 많다는 얘기고, 얘는 정상보다 하나가 적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n 플러스 1과 22개, n 플러스 1과 뭐만 만들어져? n-1만 만들어지 정상 n짜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이놈의 전체 염색체 중에서 상염색체를 볼게요. 항상 정상과 비교해보면 정상은 상염색체 22개에다가 성염색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1번이 몇 개 많으니까 하나 더 많으니까 전체가 23개 되는 거지, 상이. 됐지? 그럼 얘는 정상보다 하나가 적은 21개에다 성염색체 하나가 있는 거. 이해됐니? 됐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수만 따지면 종류가 몇 종류 나온다니? 2종류 나온다니. 됐지? 여기다가 성염색체 조합까지 가볼게요. 뭐까지? 성염색체 조합까지 가볼게. 이 사람이 남자다 가정할게요. 뭐?
남자. 됐지? 그러면 이때 성염색체 뭘 갖고 있겠냐? X하고 Y를 갖고 있겠지. 이때 세포의 상태를 보면 이 X 하나하고 Y 하나는 지금 복제가 끝난 상태니까 홀쭉이야 뚱땡이들이야. 뚱땡이들이지. 그치? 그러면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21번만 비분리되는 거지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때 성염색체 하나가 뭐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예요. 그치? 얘 뚱땡이에요. 그럼 뚱땡이가 정상적으로 찢어져 가지고 무슨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홀쭉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여기도 무슨 상태로? 홀쭉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n+1에 대한 성염색체 하나는 뭐가 들어가 있고 X가 들어가 있고 n-1에 대한 성염색체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Y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성염색체가 나누어질 때 항상 이쪽으로만 X가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 뭐가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Y가 가면 이쪽으로는 X가 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Y, 여기는 X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여기다 정리할게요. 남자인 경우야. 그럼 여기 성염색체 조합을 뭘로 봤어요? X, Y로 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면 X가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Y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또는 어떤 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24개에다가 23이 있는데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면 Y가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X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염색체 조합까지 가게 되면 몇 종류가 만들어져요? 4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됐지? 그치? 이게 남자고 여자라면 몇 종류겠니? 2종류지. 전부 다 뭐니까? X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게 됐지? 그래서 과정과 결과들을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분열이고 몇 분열 비분리로 가볼 거예요. 그때 상염색체는 몇 번만 비분리 시킬 거예요? 21번만 비분리 시킬 거예요. 그 말은 몇 분열은? 1분열은 무슨 분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상 분리로 간다는 얘기죠? 됐지? 일단 복제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지? 그러면 이 안에 21번 염색체가 무슨 상태로? 뚱땡이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 됐지? 그럼 여기서는 정상 분리가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이가 염색체 다 뭐가 나온 거예요? 방주사가 전부 다 나왔고,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찢어져 나눠졌겠지? 그럼 핵상 적어주면 이거 몇이야? 2n이고 이거 n이지. 이것도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 다음 2분열인데 2분열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의 세포당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나와요? 2군데 나오거든. 이때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는 무슨 분리 일어날 수 있어요? 정상 분리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여기서는 정상 분리인데 여기서는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상황을 몇 개로 나눠야 돼? 2개로 나눠야 돼. 됐지? 그래서 한 가지 상황에다 더 적어줄게요. 됐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가볼게. 그럼 정상 분리란 얘기는 모든 뚱땡이 염색체들이 일렬 배열했고 양쪽에서 다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방주사가 전부 다 나와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염색 분체가 홀쭉 형태로 정확하게 찢어져 가지고 생식세포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이 생식세포 핵상 뭐가 돼요? n이 되지. 이것도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몇 번에서만? 21번에서만. 그럼 다른 데는 방주사가 다 양쪽에서 나오는데 몇 번만? 21번만 한쪽에서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때의 상황을 살짝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모든 염색체가 홀쭉이 상태로 일렬 배열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전부 다 뭐가 나와줘야 돼? 방주사가 전부 다 나와줘가지고 염색 분체 다 달붙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21번이나 가정하면 몇 번에서만? 21번에서만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염색 분체를 찢으면 쭉 잘 찢어지다가 몇 번만? 21번만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지. 이해 됐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생식세포 2개가 만들어지면 21번만 뚱땡이가 홀쭉으로 찢어지지 않고 뚱땡이 형태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럼 이 세포는 몇 번을 못 받게 되는 거지? 21번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상보다 염색체 수가 몇 개 적게 돼? 하나가 적게 되니까 뭐가 돼? n-3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놈은 이제 숫자를 세가 애매한데 원래 이놈만 뚱땡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상태야? 홀쭉이 상태지. 그럼 염색체를 셀 때 뚱땡이도 염색체를 몇 개로 세줘야 돼요? 하나로 세줘야 되는데 이게 생식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뚱땡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가지고 뭐로 나눠져요? 홀쭉이로 나눠져요. 그래서 21번이 몇 개 되는 거예요? 몇 개? 2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상이 뭐가 돼? n+1이 되는 거죠. 됐지? 그치?
그럼 전체 염색 채수 세볼게요. 이거 염색 채수 몇 개니? 24개고, 이거는 22개고, 이거는 23개고, 이거는 23개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분열 때 비분열이 일어나면 핵상이 n 플러스 1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져요? n-1도 만들어지는데 뭐도 만들어져? n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상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치? 그럼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여기서는 정상 분리니까 양쪽에서 무슨 문자 나왔고 염색 문자 나왔고 여기서는 한쪽에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럼 정상도 가보게 되면 21번이 정상 쪽으로 홀쭉 형태로 찢어지니까 핵상 뭐가 돼요? n이 되고 전체 염색 채수 23개, 여기도 23개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만 방주사가 나와서 21번이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21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핵상이 뭐가 되고 n-1이 되고 이 뚱땡이가 자연스럽게 찢어져 가지고 이 상태가 돼서 핵상이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염색 채수가 24개고 이거는 22개 되는 거죠. 됐죠? 그치? 그 다음에 성상 구분해 볼게요. 성상. 그럼 이놈의 상염색체 몇 개야? 정상보다 하나 많잖아. 몇? 23개 성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지. 얘는 상염색체 21개 성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어요. 얘는 22개에다가 성염색체 하나를 갖는 거죠. 항상 정상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비분류가 일어났을 때 한 개 맞냐 한 개 정량에 따른 숫자가 바로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그지? 나중에 또 뭐도 물어보겠어? 여기와 여기의 염색 분체 수의 차이도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 염색 분체 수 몇이에요? 22개지. 전체 염색 분체 수. 그럼 여기의 염색 분체 수는? n이잖아. 46개가 되는 거지. 여기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 이거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 21개지. 여기 상염색체 염색 분체수 44개요. 됐지? 이런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여기서 애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니까. 이게 됐냐?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상을 알았을 때 하나를 비분류 시키면 되는 거거든 이게.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로 다시 오면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상염색체 비분리인데 몇 번만 비분리 시킬 거예요? 21번만 비분리 시킬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핵상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지 뭐. n 플러스 1 그다음 n-1 그다음 n이 만들어지죠. 됐지? 그러면 이 놈은 전체 염색 지수 정성분 하나 많으니까 24개고 얘는 22개고 얘는 23개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놈의 상염색체 수 몇 개 되고 23개 되고 성염색체는 하나가 있어요. 얘는 21개에다가 성염색체 하나가 있고 얘는 22개에다가 성염색체 하나가 있는 거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상염색체가 23개인데 21번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여기는 21번이 없는 거지. 여기는 21번이 하나가 있는 거지. 됐지? 이렇게. 이거는 단순히 염색체 숫자만 센 거고 여기다가 역시 무슨 조합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성염색체 조합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남자다 가정할게. 뭐? 남자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XY가 뚱땡이 형태로 들어가 있겠지. 그럼 이쪽으로 뭐가 간다 가정해. X가 Y가 뚱땡이 형태로 갈라지는 거지. 그러면 X의 뚱땡이가 무슨 상태로 갈라지는 거예요? 홀쭉 상태로 갈라지니까 이쪽에 뭐가 들어가? X, 여기가 Y, Y가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잖아. 여기를 정리하면 이놈을 뭘로 보면? X로 보면 이거 뭐야? X지. 이놈은 Y가 되는 거야.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이 상황을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 그대로 뭐가 왔어요? X 이쪽에 Y가 없지? Y가 있는 곳에서 뭘 일으켜? 비분리를 일으키면 여기는 정상적으로 뭐가 들어가? X, 여기는 Y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성염색체 조합인 남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n 플러스 1은 24개에다가 23 플러스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Y가 들어오면 이때 n-1은 22개에다가 21 플러스 역시 뭘 갖는? Y를 갖는. 그 다음에 핵상 n은 23개에다가 22 플러스 뭐를 갖는?
X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염색체 조합까지 가면 남자인 경우는 몇 종류가? 6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됐지? 이해됐니? 이게 상염색체 비분리 내용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예요. 남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지, 이러한 생식세포들을 정자가 될 것이고, 이런 정자를 난자랑 수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됐지? 그럼 첫 번째 이 정자하고 난자를 한번 수정할게요. 됐지? 이때 난자는 정상 난자야. 그럼 정상 난자면 핵상 뭐예요? N이지? 전체 염색체 수 23개고 상염색체 22개에다 성염색체는 무조건 X를 갖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분명히 21번이 비분리 됐어요. 그럼 여기는 21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지. 여기는 21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정확히 1개 들어가 있지? 수정시키면 이때 수정란 속에 전체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들어와요? 47개가 들어오고, 47개 중에서 상염색체는 몇 개 들어와요? 45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2개인데 조합이 뭘로 들어와요? XX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정상보다 몇 개가 많아요? 하나가 많으니까 2M보다 몇 개가 많네? 하나가 더 많네. 그래서 2M 플러스 1이라는 거고, 그럼 이 45개 안에 21번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1번 염색체 3개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를 무슨 증후군이라 한다? 다운 증후군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왜? 뭐 잘못되니? 자, 그 다음 여기에서 그럼 이 정자하고 정상의 난자를 수정시킬게요. 됐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Y로 바뀌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수정되면 47개짜리에다가 상염색체 몇 개? 45개 성염색체 저희 뭘로 들어가요? X, Y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21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고, 얘도 21번 3개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얘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 원리를 보면 다운 증후군은 여자한테만 나와? 아니지. 남자, 여자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21번 염색체 문제니까 21번은 상염색체라 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됐지? 그럼 이게 핵상도 뭐가 되는 거예요?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지? 그럼 전 세계인의 다운 증후군만 모아요. 그럼 다운 증후군 안에 남자하고 뭐의 숫자를 세면, 여자의 숫자를 세면 확률상 거의 어떻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 똑같이 나오거나 통계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됐지? 됐니? 자, 그 다음 이거는 상염색체고, 그 다음 뭐 들어갈 거예요? 성염색체 들어갈 거예요. 됐지? 정상의 감수 분열이야. 역시. 됐지? 염색체의 종류만 바꾼다. 무슨 염색체로? 성염색체요. 이 사람이 남자라 가정을 할게.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X, Y가 복제전이니까 홀쭉이 상태로 들어가 있겠지. 됐지? 뭐 시켰어요? 복제시켜요. X 뚱땡이, 그 다음에 Y 뚱땡이, 그 다음에 X하고 Y가 정상적으로 갈라질 거고, X 홀쭉이, X 홀쭉이, Y 홀쭉이, Y 홀쭉이 나눠지겠지? 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몇 분열? 1분열. 무슨 염색체를? 성염색체에 한해서만 뭐 시켜볼 거예요? 비분리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몇 분열은 정상으로 갈 거예요? 2분열은 정상으로 가요.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 뭐 하는 과정까지 문제가 없어요. 복제하는 과정까지 문제가 없고, 그럼 성염색체 X 뚱땡이, 그 다음에 Y 뚱땡인데 무슨 염색체 한해서만? 성염색체 한해서만 방주사가 한쪽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각 세포로 X 하나, Y 하나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X하고 뭐가? Y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핵상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 이거는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염색체 수 몇 개? 24개. 여기는 22개인데 상염색체 몇 개 있어요? 22개. 성염색체가 2개 있는 거죠. 여기는 전체 염색체 수 22개,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 제로인 거죠. 그래서 이놈이 전체 22개인데 상성 구분하면 상염색체다 성염색체가 없단 말이야. 그럼 성염색체가 없는 경우를 제로로 보통 표현을 하죠. 이해됐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염색체 수가 24개고 상은 정상 22개에다 성염색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죠. XY 조합으로. 됐지? 자, 그 다음 이 분열은 무슨 분리로 가요? 정상 분리로 가니까 무슨 분체들은 정상적으로 찢어진다는 얘기야?
염색 분체들은 정상적으로 찢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X를 먼저 찢으면 X 홀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를 찢어주면 Y 홀쭉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I 성염색체가 없는 경우고. 됐지? 그러면 여기 핵상 뭐가 돼요? N 플러스 1 이거 N 플러스 1 이거는 N 마이너스 1 이거 N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전체 염색체 수가 24개고 이거 24개고 이거 22개고 이거 22개인데 이때 상 무시하고 성만 적을게요. 이거 성염색체 조합이 어떻게 돼? X, Y로 들어갔지. 이것도 X, Y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없지. 여기 없는 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 상염색체 수하고 여기 상염색체 수, 그 다음 염색 분체 수들을 서로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이걸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에는 46개의 성염색체 조합이 뭐? X, Y지. 이거를 1분열 성염색체 비입을 시키면 종류가 몇 종류 나와요? 2종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때 몇 개? 24개. 이거는 22개. 상 구분하면 22개. 얘도 22개. 그 다음 성염색체 2개. 여기는 제로인데 성염색체 조합이 X, Y로 들어가는 거지. 됐지? 여자라면 당연히 XX가 될 거고. 됐지? 자, 그 다음 몇 분열? 2분열 성염색체 뭐 시켜보자. 비분리 시켜볼게요. 그럼 당연히 몇 분열은? 1분열은 무슨 분리로? 정상 분리로 가요. 됐지? 무슨 과정 똑같아요? 복제하는 과정 똑같고 그 다음에 1분열까지는 정상으로 가는 거지. X 그 다음에 Y.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정상 분리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X 뚱땡이 그 다음에 Y 뚱땡이 들어가니까 핵상 그대로 뭐가 돼요? N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두 군데인데 상황을 두 개로 나누라고 그랬지.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는 정상 분리.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정상 분리, 여기서는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지. 그럼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그럼 현재 Y염색체는 정상 분리니까 양쪽에서 뭐가 나와줘서 방주사가 나와줘가지고 Y가 홀쭉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 핵상 뭐예요? N 이거 N이지. 전체 염색체 수 23개 되는 거고 성염색체 조합은 Y 하나씩만 지금 들어가는 상태죠. 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방주사가 X 염색체 쪽에서만 한쪽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럼 X가 한쪽으로 이렇게 뭐에 들어가요? 몰려 들어가고 여기는 성염색체를 가질 수가 없지. 핵상 뭐가 돼요? N-1은 전체 염색체 수 22개 되고 성염색체는 아예 같지 않는 거지. 그지?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붙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떨어지지. 그래서 핵상이 뭐가 돼요? N 플러스 1이고 전체 염색체 수 24개고 성염색체 조합은 XX를 갖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거를 이따 여기다 정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과정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정상 분리니까 무슨 염색체는 정상 분리? X 염색체는 정상 분리, 성염색체 Y만 지금 한쪽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를 분리시키면 X 뚱땡이가 홀쭉이 형태로 정상으로 들어가니까 핵상 뭐가 돼요? N 이것도 N 전체 염색체 수 23개 그 다음 23개 그 다음에 여기가 X 정상적으로 하나씩 들어갔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Y가 뚱땡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는 Y를 갖지 않지. 핵상 뭐가 돼요? N-1 그럼 전체 염색체 수 22개 되고 성염색체 조합만 생각하면 제로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뭐 돼요? 떨어지게 되고 핵상 N 플러스 1 전체 염색체 수 24개 되고 성염색체 조합은 Y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 그럼 여기서 몇 분열? 2분열. 뭐?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핵상 몇 종류? 세 종류지. N 플러스 1, N-1, N이 만들어지지. 첫 번째 이 상황 말고 이 상황을 먼저 정리할게요. 됐지? 그럼 N 플러스 1이면 전체 염색체 수가 24개, 얘는 22개, 얘는 23개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상은 22개에다가 성염색체 만약에 X를 갖는다라면 이놈은 22 플러스 제로인 거고 얘는 22 플러스 뭘 가져요? Y를 갖는 거지. 됐지? 그럼 두 번째 상황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이면 N 플러스 1은 24개에다가 22 플러스 뭘 가져요? Y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같지? 갖는 경우 그 다음에 핵상 N짜리도 만들어지는데 23개에다가 22 플러스 뭐? X 하나를 갖는 거.
됐지? 몇 종류? 5종류. 그러면 볼게요. XY 조합에 대해서 일분열의 비분리가 됐을 때 생식 세포 중에서 N 플러스 1이 있대요. 그럼 분명히 성염색체 몇 개를 가져요? 2개를 갖지. 조합이 어떻게 돼? XY. 이분열 비분리의 성염색체를 갖는 놈이라면 XY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지. XX만 갖거나 YY만 갖는 거지. 이게 됐지? 그지? 예를 들면 어떤 남자로부터 생식세포 N 플러스 1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성염색체가 XX가 있는 뭐가 만들어졌대요? 정자가 만들어졌대요. 몇 분열 비분리 결과예요? 2분열 비분리 결과라는 거. 이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여기에 XY 조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1분열 비분리 결과지. 그치? 그러면 N-1은 22개인데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만들어졌대. 몇 분열 비분리야? 1분열도 가능하고 2분열도 전부 다 가능한 거지. 이건 알 수가 없지. 왜? 1분열도 제로, 2분열도 제로 만들어지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럼 여자로 봐볼까? 그럼 여자가 XX예요. 그러면 1분열에서도 뭐가 나오겠냐? XX. 여기는 다 뭐야? XX 그 다음 X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여자에게서 XX를 가진 난자가 만들어졌대요. 이건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이건 알 수가 없지. 둘 다 가능하니까. 이해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돼서 나오니까 과정에 대한 결과들을 뭐 해놓고 있어야 돼요? 외워놓고 있어야 그 내용 빨리빨리 유도될 수 있다고. 알았지? 됐지?